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2주차 위클리 빌딩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3%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부분의 잔금이 연내에 잔금을 하기보다는 내년 1, 2월에 진행하는 형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도자분들은 당연히 빠른 잔금을 선호하시죠. 근데 연내에 잔금을 하려면 11월 혹은 12월이 되는데, 그때는 임대법인 여신 자체가 많이 막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은행 쪽에서도 저희에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월, 2월, 3월 이 정도 수준에서 잔금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볼만한 기사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2024년 뜨는 상권, 지는 상권에서 굉장히 긴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2024년 서울 주요 상권 지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서울대 큰 상권 30곳 중에서 카드 매출 감소되는 거, 그리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상권 1위가 강남역, 이게 강남이라는 게 강남역입니다. 그리고 신사 노년이 탑3를 하고 있고, 압구정 로데오 이 4위까지 강남권이 다 먹었고, 강북 라인으로는 홍대 입구가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압구정, 교대가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요즘 핫한 성수동 같은 경우에 1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뽑는 게 외식의 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외식 F&B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상점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게, 강남권 같은 경우에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나오거든요. 압구정이 또 성형외과로 유명하잖아요. 예전엔 대로변에 있는 대형 건물들에 많이 들어갔다면 요즘은 거기를 넘어서서 이면의 통임대로도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들이 임차를 하시거든요. 그런 형태로 병의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뜨는 상권으로 이 기사에서 1위로 뽑은 곳이 바로 명동이에요.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많이 오른 상권으로 명동이 뽑혔고, 그 이유는 사실 코로나 때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상권이 명동이었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도 명동을 가서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주 급격하게 다시 회복을 한 게 바로 명동 상권이에요. 심지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연속 급증세 데이터에 외국인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동이 가장 큰 매출의 증가액을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국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을지로, 광화문, 도심의 직장인, 업무지구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소비도 굉장히 많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명동에 놀러 옵니다. 그런데 올해 음식 매출이 가장 크게 오른 사건은 가산디지털단지 명동이고, 가산디지털단지는 빌딩 투자로서 황금성이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장사할 때 참고하실 만한 데이터 같고,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요런 거예요. 서울시청, 충무로, 을지로 3가, 종로 3가, 여기가 지금 음식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도심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도심이라고 하면 광화문, 서울시청, 우리 을지로, 충무로, 요런 라인들 있죠. 요런 라인들이 정말 탄탄해요. 그래서 임차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상업지로 상권 개발도 되게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다시금 구도심 투자를 많이들 검토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익선동이랑 서순락길 문의를 주셨는데, 익선동, 서순락길 요즘에 되게 좋죠. 특히 서순락길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핫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막 선호하는 익선동이나 서촌, 북촌처럼 활성화된 건 아닌데, 지금 막 뜨고 있는 구도심의 핫한 길이라고 하면 서순락길은 맞는 것 같아요. 서순락 쪽도 호가가 많이 올라갔죠. 많이 걸어다니는 그 돌담길 라인으로는 9,000대에서 1억을 호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매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수동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물건이 팔렸어요. 성수동 2가 어디 있냐면 성수역 아래쪽 연무장길에,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은데 왜 여기를 샀을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볼게요. 여기 큰 길가 바탕으로 아래쪽 라인은 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으로 아파트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트리마제 있죠.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대형 건물
건물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가 원래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지였는데 이 부지를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가 2조 원 정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영동대교를 지나갈 때 이거 올라가는 거 보셨죠? 이 건물이 II 바이 컴바인이라고 하는 젠틀몬스터의 브랜드 법인이 매입을 해서 건물을 멋지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경수 초중학교의 주변 라인들이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 작은 꼬마 빌딩이 거래가 된 거죠. 평당가가 8,700이면 나쁘지 않아요. 도로 상태는 조금 좁지만 매도자가 명도해주고 잔금전에 용도 변경하는 형태로 35억이잖아요. 40평짜리 대지에 있는 주택형 건물을 아마 근생으로 리모델링해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F&B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 쪽에 40억 원 더 매물이라는 점에서 얘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동물관 하나 더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성수역의 북쪽 라인의 오른쪽 끝이에요. 58평형 대지의 중공업지에 8m 도로를 끼고 있는 23년도에 신축된 건물이에요. 지하 1층에서 7층 건물로 총 연면적이 180평 정도 나오는 신축 건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평수가 1층이죠. 주차를 4대 넣어야 되니까 임대 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17평인 거죠. 평당 1억 6천대로 95억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영동대교 타고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형태로 목적을 가진 사업용을 찾으시는 분이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강남에 굉장히 핫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의 남쪽이죠. 테헤란로라고 하는 강남 업무지구를 기반으로 사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권 7천만 원대 개발 가능한 대지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물건은 바로 소진이 됐어요. 우선은 이걸 매입하신 분은 안전마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디벨롭을 검토를 하시겠지만 멸실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물건은 디벨롭할 만한 물건으로 매매가 135억으로 정리가 됐고 위치가 어디냐? 세로숲길 안쪽에 있는 요 라인,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상권입니다. 매도자가 책임 명도해주는 조건, 그리고 용도 변경도 잔금 전에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올근생으로 매입을 하셔서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탁상 감정가가 170억까지도 나왔던 물건이에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굉장히 잘 붙어 오릅니다. 강남 물건은 그럼 뭐냐? 감정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더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수랑의 차이거든요. 성수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감정가가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같은 100억짜리여도 강남 물건이 훨씬 더 대출이 잘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역삼동에 있는 올해 신축된 건물이 매각이 됐어요. 대로변에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거기에 코너 자리에 위치해서 건물 가치성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고 75평 건물에 지하 1층에서 5층으로 연면적 207평 정도 나오는 용적률 아주 가득 채워서 만든 건물입니다. 1월에 준공이 나서 지금은 공실 상태예요. 주차가 5대 가능하고 임대는 뭐 5억에 3천 정도로 책정이 돼서 예상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임대 면적이 180평 이상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80평 이상의 신축을 하시는 형태가 임대 구하기가 좋다라는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고 누군가가 신축비랑 금융비 다 들여가지고 신축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거를 매입을 해서 임차를 맞추는 것만 하면 돼. 그래서 100억대 초반에 신축된 물건들이 좀 인기가 있거든요. 우리 Q&A 시간, 연무장길이 더 올라간다고 보이십니까? 연무장길은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로데오가 평당 3억을 찍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팔로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성수 산다, 강남 산다. 이거는 성수 어디냐, 강남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요. 애매한 강남보다는 더 괜찮은 성수가 나을 수 있겠죠. 건물이 굉장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건물 하나하나의 특색과 도로 사정, 준공 연도, 어떻게 신축됐고 어떤 위치에 어떤 골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시면 메인 문의 남겨주시면 미팅이 가능합니다. 강남은 요즘 거래되는 빌딩들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잡는지요? 강남은 한 3, 40억 들고 계신 고객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2% 중후반만 돼도 보신다. 근데 입지가 만약 되게 좋아. 신사역 초역세권 이런 거면 2% 초반도 검토는 하세요. 왜냐면 확실하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입지가 정말 완전 초 A급이다 라고 하면 2%대도 충분히 보세요, 여러분.
투자 목적 20억 현금이면 강남 부족해 보이는데 임대 수익으로 이자가 상쇄할 만큼 추천해 주실 만한 물건이 있나요? 강남권에 임대되는 물건 보시려면 임대 수익으로 이자가 상쇄될 만한 물건이 사실 현금 20억으로 찾기는 어려워요. 마포 쪽이나 아니면 주요 지역의 역세권에 있는 수익 나오는 물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능하겠다. 강남권을 투자하실 때는 매매가와 임대 수익 간의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에쿼티에 내가 들어가는 현금에 이자를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의 볼륨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임대차가 될 때까지 사실 내가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 빌딩 투자하실 때는 넉넉한 예비비를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미국 금리 인하가 건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인하는 결국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매수자들은 적은 금리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게 돼요. 지금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들 다시금 시장에 들어오시거든요.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이나 신축 플랜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할지 궁금해요.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 두 번째는 역이랑의 거리, 입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도로 사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조권 사전, 용적률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도로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벨롭 하시는 분들은 도로를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혹은 리모델링 하실 때는 층고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명동의 평당가 2억 중반 정도만 괜찮은 걸까요? 명동은 평당 지금 3억 이상도 거래가 됐었고 대로변 같은 경우는 뭐 5, 6억, 7억 막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2억 중반 정도의 괜찮은 물건이면은 괜찮다. 단순히 평당가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입지에서 확실하게 임대 수익을 내가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으로 빌딩을 매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가에 한계가 있죠. 40억 언더 만들어진 물건이면 50억까지도 많이들 보시는데 금리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매매가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위클리 빌딩 라이브 세 번째 시간 잘 보냈고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